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투입니다. 47번째 시간입니다. 가격 마케팅으로 즉각 1000만원. 후킹만 했을까? 아니면 진짜일까? 진짜 얘기해 줍니다. 진짜. 그래서 가격 마케팅, 가격 정책만 잘해도요. 그 교육비에서 즉각적으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일부를 조금 보여드렸더니 눈이 반짝반짝 하셨던 원장님이 계십니다. 뭐 전화했지만은 느낌이 탁 왔죠. 아, 이 사람이 반짝거리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알려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이고요. 요 내용을 매일같이 잘 흡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디테일까지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본인의 비즈니스를 할 때 조금 아이디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 아이디어 팽창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본인의 두뇌 돌대가리 콘크리트 두뇌 용접된 대갈통을 갖다가 좀 빡살 내셔야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말이 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왜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꺼지세요. 아, 저의 거친 언행과 이렇게 날카롭게 내뱉는 말이 싫으시면은 나가세요. 나가시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영원히 지우세요. 오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등급이 이제 900만 원 이상이고, 그죠? 돈 가지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등급이 이제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8등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1등급을 정해 놓으니까 아마 900만 원 넘었다고 우쭈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응? 900만 원 이제 넘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면은 그냥 자본주의 끝자락 들어간 거예요. 티켓 하나 잡은 거야. 그리고 졸라게 개고생하면서 1000만 원 벌고 있다. 시간도 없이 막 일하고 있다. 그렇게 벌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등급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내가 불려줬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쭈쭈 하지 말라는 거지. 우쭈쭈 마음을 갖고 싶다 느낌이 들어요? 그럼 나가세요. 다시 들어오지 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가격 마케팅 적어 놓으니까 뭐 제가 뭐 날림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격 마케팅은 결국 뭐냐면 마케팅은 일종의 심리입니다. 가격도 심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작용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묘한 심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묘한 심리를 뭘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죠? 묘한 심리 자체가 이제 돈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맨날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고가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구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분만이 판매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오늘 원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오늘 낮에 좀 컨설팅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할게요. 들으시는 분이 알겠죠? 그죠? 하고 현재 전체 수입이 한 700만 원 정도죠. 응? 7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그 700만 원 정도니까 매일 뭐 30만 원, 40만 원, 좀 20만 원짜리 거기 교육비를 받으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두고 있으니까 뭐 나름 꽤 매출은 좀 되겠죠. 순수익이 한 700 정도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팔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 티켓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켓 하나만 팔아도 그 정도에 준하는 교육을 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700이라는 수익대가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냥 티켓 한 장 값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심리의 차이가 좀 엄청나게 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 파는 걸의 교육비가 어떤 원장님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 교육비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열받아 하시는 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냐 뭐 입증하라 뭐 이딴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서 오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저기 구석이 처박혀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희 소수 인원들끼리만 볼 겁니다. 저희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면 되고, 관심이 없고 나의 이런 스타일이 싫다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해됐죠? 이해고 뭐고 자시고 없어. 그냥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온라인 좋은 게 뭐야. 왜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말 단 한마디도 달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1등급을 초월한 얘기를 해주고 앉아있는데 본인의 수준 낮은 등급 가지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것도 제가 팔 수 있는 이유가 그 정도로 제가 구매해봤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껍데기만 흉내내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안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판매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모드 있어야 돼요. 퀄리티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가격 마케팅은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실행하기가 힘들죠. 응? 갑자기 교육비 30만원짜리 3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가격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냥 단계별로 A, B, C로 기억하면 됩니다. A, B, C. 아우 쉬워요. A.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AA, BBC죠. AA, BBC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응? 정리해 주는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가격 마케팅은 그냥 AA, BBC로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1단계가 이제 abolish, 뭔가를 제거하거나 뭔가를 add, 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같아요? 잘못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여기다 기억을 해놨죠. 그죠? add.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가 해야 될 거는 뭐 같아요? 그죠? 베스트를 따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스트. 짐승 같은 것도 좀 따져 보셔야겠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단순합니다. C가 뭐 같아요? 핵심을 좀 아셔야겠죠. 코어를 좀 분석해 봐야 되고, 코어가 분석이 된 상태에서는 껍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면 이렇게 한 3단계 정도 나눠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약자로만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친절하게 한번 화살표 해줄까요? 아니, 짝대기 해줄게. 에버드, 그 다음에 베스트, 비스트. 말이 재밌죠? 호기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응? 자, 가격 마케팅을 이렇게 3단계로 걸쳐서 하시면은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강조하니까 그 원장님들께서 뭐 압박을 느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꽃님반 099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튀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돈 얼마 냈어요? 그대가 낸 돈은 99만원이에요. 99만원이니까 뭐냐면 그대가 저를 믿는 거는 99만원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공해 주는 걸 보세요. 응? 블로그 완전 쌈박한 마케팅법 가르쳐 드리죠. 그 다음에 미니북 출간하는 거 도와드리죠. 그 다음에 성공 멘토 되는 자격증까지 제공해 드리죠. 이것이 거의 뭐 기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세팅할 때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보들이나 고급 노하우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게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느끼잖아요. 제가 전달해 주는 거죠. 해주는 메시지에서.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문제점 같은 것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가져가는 혜택을 한번 따져 보세요. 대충 계산해도 한 3천만원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대갈통이라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99만원 냈고 3천만원의 효과를 가져간다면 레버리지를 아무리 못해도 3천만원 근사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3천만원까지도 안 바래. 무형자산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하셔야 돼? 최소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원 정도 값어치는 나오게 레버리지를 저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개념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념이 안 되는 것도 이해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닥층에 계시는 분들은 원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데 막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 뭐랑 똑같아요. 그지근성이 좀 있죠. 그래도 튜티님들 같은 경우는 그지근성까지는 아니죠. 뭔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은 그런 레버리지를 본인이 감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속성인이잖아. 속성인. 응? 속단 했잖아 지금. 그 다음에는 성실해야 되잖아. 성실이 뭐예요? 언행일치. 말로 한다고 그랬으면 하라고. 응? 그대의 주둥이로 한다고 얘기했잖아. 예, 하겠습니다. 그럼 해야지. 왜 안 해? 응? 3주 4주 안 해놓고 왜 변명을 대? 아팠다? 아팠다는 게 이유가 되나? 난 아픈 것하고 하는 것하고 관계를 모르겠는데.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애들이 엄마랑 싸워서 숙제 안 했다. 아, 엄마랑 싸운 거 타고 숙제 안 한 거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잖아요. 기분 나쁜 거 타고 일하는 거 타고 무슨 상관이야? 기분 나빠도 일하지 않나요? 일 안 해요? 기분 나쁘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내버리자 하랬더니 왜 본인 학원에 데이터를 올려요? 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본인 학원의 장점이 이걸로 뭐 학부모님한테 인정받습니다. 그런 거 왜 올려? 응? 그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저한테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칭찬 스티커 받고 싶습니까? 저한테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으면 레버리지 하세요, 레버리지. 그럼 칭찬 스티커 빵빵 날려줍니다. 저랑 관련 없는 거 가지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저한테 문의할 때 조금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드리는 거는 레버리지가 돼 있으면 반응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안 돼 있잖아요. out of range. 관심 밖이에요. 개념이 없다고 좀 판단 내리거든. 그렇게 레버리지를 얘기했는데도 그 레버리지를 갖다가 못 쓰신다고.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 못 한다니까. 또 오늘 한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한 원장님께서는 레버리지라고 재수생을 갖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꽃님반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응?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그 원장님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드려요. 아, 레버리지 하려고 고심 끝에 생각하신 게 그거구나. 또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제시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그런 레버리지를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 등급 내에서는 맨날 그런 것만 하거든,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왜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재수생을 낼름 받아가지고 저의 꽃님반에 고용을 해가지고, 아니, 고용이 아니라 꽃님반에 등록생으로 받아서 하냐? 아니에요. 안 받아요. 왜냐면 교육비가 다르거든. 응? 교육비, 제가 물어보는 건 그 환경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환경이 교육비 감당이 되는 집이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이거를 진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거기 컨설팅 했던, 좀 길게 해드렸던 원장님이 현재 수입이 700만 원 정도 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의 학원에 9등급이 왔는데 그 9등급한테 1등급을 만들어준다고 당신이 얘기를 한다. 근데 걔한테 그대가 90만 원 주고 1등급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대는 걔한테 기회를 준 거냐? 아니면 걔를 교육생으로 꼬시려고 90만 원 납부하라고 한 거냐? 답이 나오죠. 응? 일반 교육비, 고상 교육비만 해도 3, 40만 원인데, 응? 그걸 1등급 만들려면 몇 개월이 걸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7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내내도 안 되는데, 그럼 90만 원 한번 딱 받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한테는 고3A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아니에요? 개꿀이잖아. 응? 교육비 딱 90만 원 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한 걸 하는 사람 아니야 지금. 딱 99만 원 받고 해두겠다고 제가 내뱉었고 영상에도 찍어놓고 말로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말 바꾸면서 영상을 내려?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인생. 이제 투명하게 다 보여줍니다.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좀 쓰라고. 레버리지 하는 게 3M에 걸려있는 거고 CCC잖아 이게. 거기에 누굴 집어넣으라는 거야? 저를 집어넣으라고. 저를 집어넣는데 착각을 한다니까. 이런 거 있지. 산책하면서 튜멘토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야. 산책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산책을 누굴 위해서 하냐고. 그대잖아. 그 다음에 튜멘토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튜멘토가 성장을 하냐고. 안 하잖아. 그대만 성장하잖아. 그럼 레버리지가 아니죠. 이해됐나요? 이해가 됐죠. 레버리지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 다음에 여기 U에서 꽃님반 멘토링 하라고 내가 수만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꽃님반 멘토링 안 하고 오늘 또는 어제 안 하고 이거 듣고 있으면은 나가세요. 응? 꽃님반 멘토링 안 하고 있는 분은 뭐냐면 빙신 쪼다에다가 뒤질 때 지금보다도 더 첨악한 모습으로 뒤질 인간이야. 응? 듣기 싫지? 나가. 넌 자격이 없어. 들을 자격이 없다고. 튀티들 중에서.
여기만 듣고 있는 사람은 뭐 상관이 없죠. 튀티들 중에서 응? 뭐 제자랍시고 들어와서 폰만 잡고 앉아있어. 뭐냐면은 9등급짜리한테 응? 90만원 돈 주면서 학원에 댕기겠더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얘가. 응?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딴짓해. 그리고 맨날 변명만 돼. 아프다는 둥, 뭐 마음이 아팠다는 둥, 뭐 이딴 개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응? 왜 인격 모독 같아? 아직도 사회를 모르는구만. 이런 걸 인격 모독이라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아직 살만한 거야. 응? 아직 평온한 거야. 진짜 험한 말 한번 안 들어보고 사회생활 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응? 사회는 야생이고 별 험악한 얘기가 다 오가는 데야. 이 정도도 못 견디는 멘탈이라고? 그걸로 나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빈약한 거라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다 열심히 산다니까. 9등급도 열심히 산다니까 그러네요. 나름이란 키워드는 기준이 너야 너. 네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네 판단력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그럼 그 판단력을 좀 깨고 나오라고. 그 돌대가리 좀 깨라고. 어? 그것 좀 머리통 좀 깨라는데 그게 힘드냐? 그냥 하면 되잖아. 욕 안 먹잖아 그러면. 어? 꽃 멘토링 아이디어 9개 하라는데 그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해? 어? 하라고. 안 하면 빙신도 그냥 빙신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 빙신. 어? 빙신 챔피언이야. 그리고 이거 들을 자격도 없어. 들으면 뭐해? 이해도 못 하는데. 이거 들을 바에 가서 음악 들어. 음악 들으라고 음악.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거 들어. 어디 가서 동기부여 영상 막 해주는 거 있지? 그런 거 들어. 응? 할 수 있습니다. 막 그 명상 음악 나오는 거 있지? 그런 거 가서 들어. 듣기 싫으면. 이 얘기가 선생님들 전체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도 뭔가 극단적으로 안 살고 플러스 원 하면서 안 살고 있잖아요. 어떤 상태냐면은 아직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살만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사는 거야. 내일 뒤진다는 생각으로 가족들한테 뭔가를 남긴다는 각오로만 일해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 토요일 일요일은 졸라 잘 챙겨 먹어요. 응? 레버리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시간 레버리지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전화를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레버리지 하라고 했으면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달을 지내는 시간하고 내가 하루를 지내는 시간하고 그대가 한 달을 지내는 시간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버는 돈의 규모가 다른데? 응? 그럼 내가 일부러 찌끄레기 시간 내서 전화 건다니까 그 찌끄레기 시간이 그대하고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표현만 찌끄레기 시간이라고 한 거지. 제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콜할 때 시간 투자 많이 해, 조금 해요. 많이 해주잖아. 제가 50분마다 100만 원 받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시간 투자 일부러 많이 한 거야. 내 자유시간까지 희생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명이라도 진짜 깨우쳐주고 싶었거든. 근데 깨우치질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응?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지인이 왔다고 지인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 사람이 그분 같은 경우는 개념이 없는 거. 무개념이야 무개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저하 관계잖아. 유잖아. 응? 무조건 저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응? 그 사람이 돈 벌어다 줘? 그 사람의 관계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돼. 그 사람은 기껏해야 F에 해당하는 관계 아닌가? 지인이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웃기고 있네. 그 사람이 돈 줘요? 응? 돈 되는 얘기 해줘? 안 하잖아. 그러면 저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이 사람 진짜 개념 없구나. 그걸 이해해 줄 것 같지 나 이해 안 해 이제. 내가 하라는 것도 3주 4주 동안 안 했고 닉네임 하나 만드는 것도 안 하고 있고 그저 이것만 계속 듣고 있잖아. 응? 그리고 달콤하게 가격 마케팅 얘기 조금 해주니까 귀 쫑긋이 하고 앉아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나이 먹고 진짜. 응? 그 나이 먹었으면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계속 얘기해주면은 말 좀 들어. 응? 그리고 그대는 거기 비밀 사이트 컨설팅만 해줄게. 그리고 전화 컨설팅 같은 것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응? 그대한테 안 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누군지 알죠? 안 해. 안 해. 응? 그대가 선택한 거야.
그대가 명심해. 난 그리고 그대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난 제공해줬어. 카운팅에도. 그러니까 그 종이 컨설팅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밀 사이트에서 나오는 걸로만 받아봐. 그리고 그대 그냥 지금 월천 넘는다고 했으니까 응? 그 상태로 뒤져. 인생 그냥 거기 사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더구만. 맨날 말로만 뭐 한데 실행 데이터는 한 개도 없어요. 맨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가 선택한 겁니다. 저를 갖다가 우선시하지 않고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전화를 아무 때나 왜 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모르지 그대. 그대한테 테스트 하는 거야. 인재 공개하는데. 테스트 끝났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애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나 그거 본 거야. 그대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회에서 시간하고 그대의 시간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저한테 3천만 원 이상 가치를 내가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응? 그리고 디테일까지 가르쳐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그 3천만 원을 날리는 짓을 한 거 아니야. 그대 학원에서 버는 돈 다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응? 끼케야 뭐 5, 600 정도? 많이 버는 분 7, 800?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거 이상을 넘나드는 지식과 노하우를 나는 제공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에서도 차도 판단력이 안 세요? 시간 내버리지도 안 해 그대는. 그러니까 그대 시간 안에서만 살고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대가 박스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박스 밖의 세상은 험난해. 어? 진짜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해. 일이나고 원장님들 보면. 그 대형학원 메가스터디 얘기 내가 지나가다 한번 했지. 거기 그냥 올라간 줄 알아 그 사람들. 치열하다니까. 단가판은 안 그래? 단가 미묘한 단가판에서 벌어지는 그 미묘한 세계 미묘하기만 한 것 같아? 지랄마저. 별일이 다 생긴다고 별일이. 그럼 억울하고 그런 거 안 생기는 것 같아? 에브리데이야. 그런 거 치고 올라가는 게 사회야. 근데 그냥 안전하게 본인이 하는 시간표 딱 챙겨 먹으면서 그 시간대에서만 뭔가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강의를 계속 안 들었다니까 니네들은. 변동성 생각하라고 했잖아. 변동성. 응? 그대는 이 모양 이 꼴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럼 변동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변동성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돼. 안 하던 짓 하니까 CCC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뭐 산책해? 산책하면 뭐 생겨? 거기서 CCC 해야지. 그러면서 뭐 안 돼? 고민이야? 고민해봤자 넌. 왜냐 이게 안 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하거든. 이해했대. 이해를 뭘로 한 거냐면은 네 돌대가리 수준에서 이해한 거야. 적나라하게 이해를 못 했다니까. 그래서 가격 마케팅 조금 얘기해 주니까 반짝거리고. 왜 반짝거리는지 알아? 좀만 하면 뭐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그거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뭘 알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구매력하고 판매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력을 겸비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 같아? 응? 돈 쓰는 사람이 빙신 같아요? 응? 돈 쓰는 사람도 자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원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응? 거기 꽃님방 공고고 거기 속하는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 중에 한 명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1등급이 4%잖아요. 아시죠? 응? 1등급이 다 서울대 갑니까? 그 중에서 1%만 가요. 의치안 포함해서. 그게 인생이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달려드냐, 달려들지 않냐가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그대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대 못 간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 고등학교 때 극단적으로 안 살아서.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사회에서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왜 이 고지까지도 못 오고 여기서 비빌대? 딱 한 가지야. 극단적으로 학원 운영을 안 했다니까. 그게 플러스 아니잖아. 지금도 내가 레버리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걸 갖다 하는 척만 한다니까. 그리고 뭔가 대가를 기대해. 참. 클레멘트 스터니슨 그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책을 보면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제 옆에다 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고 그냥 제목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일종에 나왔던 그 일화 중에 하나를 얘기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클레멘트 스톤이 아니라 누구더라? 아, 제가 얘기를 잘못할 뻔했네. 클레멘트 스톤의 책이 아니라 그건 얼 라이팅게일. 얼 라이팅게일의 책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응? 그 난로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응? 난로한테 가서 얘기해 보래. 난로야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난로가 따뜻해지면 그때 나는 너한테 장작을 넣어줄게. 그때 너한테 장작을 넣어줄게. 원장님 하는 짓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난로를 따뜻하게 하려면요 먼저 연료를 넣어야 된다니까. 연료를 넣고 불을 지펴야지 따뜻해져요. 무슨 뜻이야? 그대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결과가 나와. 응?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걸 갖다가 저랑 같이 하는 것, 그게 레버리지야. 응?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달콤한 결과를 요구하는 건 뭐랑 똑같죠? 난로한테 가가지고 난로야 난로야 나를 먼저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장작을 넣어줄게.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원장님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전투적으로 사세요. 전투적으로. 어? 여기까지 잘 왔네. 여기까지 만약에 스킵하신 분 계십니까? 뭐 그렇게 얍삽하게 인생 사는 분도 있겠죠. 얍삽하게 인생 스킵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얍삽하게 뒤질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기 어보하고 어볼리시하고 애들을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성적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시스템을 제거할지, 어떤 시스템을 추가할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같이 보고 있죠? 학원 시스템 전체를 봐야지. 가격을 맘대로 바꾸는 게 어딨어. 어?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뭘 제거할지, 뭘 추가할지. 이게 바로 원장님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거죠. 이게 사업하는 묘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측면을 좀 봐야 돼요. 감정이죠. 감성인데 그 베스트라는 건 이제 최고가를 갖다가 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거를 최고가로 쳤을 때 그대의 교육생 중에 가장 좋아했던가. 결국 이건 뭘 봐야 되냐면 데이터 봐야 돼요. 그동안 판매됐던 거 교육비에 비례해 가지고 어떤 게 많이 나갔나. 비례한 게 아니라 교육비하고 비교 대조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나갔고 덜 나갔나. 최고로 잘 나가는 거는 이제 베스트 처리해서 상종가를 얼만큼 올려야 될까. 교육비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가도 봐야죠. 비스트. 그 솔직히 그 최저가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 중에 하나죠. 공부방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 하기 좀 힘들어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공개는 안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미끼 상품을 만들어 놓기가 너무 편합니다. 왜냐면 특히 상가 같은 데 있으면 미끼 상품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또 미끼 상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죠. 그죠? 무슨 학원에 미끼 상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뭔가 알려줄 듯 말 듯 다 알려주진 않죠. 그 행간을 잘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인데 코어가 핵심이라니까 그 코어가 아닙니다. 제가 제공했던 코어 기억납니까? 뭡니까 이게? KS 누도 그 다음에 뭐였죠? Revolutionize Endeavors. 이 원칙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나를 통계를 보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통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혼질 관계를 좀 봐야 되죠. 퍼센테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러스트는 껍데기를 보라고 적어 놓는데 껍데기가 뭐냐면 이게 C는 코어고요. 이 코어고 이 껍데기 자체가 자체가 그 코어 자체가 망가졌냐 망가지지 않았나를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질이라는 게 일종의 마케팅 법칙에도 해당하는 거거든요. 코어 파악하는 게 그 법칙이 그 파손됐냐 안 됐냐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전부 다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야 됩니다. 본인이 학원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제거해야 될까 추가해야 될까를 그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 고객 데이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감성적인 면을 살펴봐 가지고 어떤 면을 최고가로 쳐야 되고 어떤 면을 최저가로 쳐야 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기준점이 되죠. 감정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조차도, 감성과 감정조차도 논리적인 이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왜냐면 AI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똑같잖아요. AI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영화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 또 드라마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감정이 아닙니다. 다 데이터입니다.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안 치더라도 폭망하는 드라마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어 원칙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이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나 적용되지 않고 있나를 갖다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하는 거죠. 점검하면서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도 예측이 되죠. 예측. 그럼 이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파손 상태에는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대충 여기까지는 다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혼질을 일종의 비율 관계로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율 관계로 판단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어 공부 좀 해볼까요? 단어 공부. 영어 공부를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래나? 그죠? 좀 나으실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볼리시는 알겠죠? 어볼리시 제도 같은 거 파손시키는 거고, 애드까지도 알 것 같습니다. 또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베스트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스트에서 베스트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구매 결정력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바잉이죠, 바잉. 아유, 타이핑이 잘 안 됩니다. buying establishes. 그러니까 바잉, 그 구매력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뭘 결정을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최고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superior terms, 조건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멋지죠? 이게 베스트라는 거는 결국 구매력이 최고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베스트가 이해되면은 당연히 비스트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비스트 대문자로 써야겠죠. 그럼 비스트는 뭘까요? 비스트는 마찬가지로 구매 결정력이 최하위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비스트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구매 결정력이 이거 established 과거가 아니죠. 현재형으로 쓰는 게 좋죠. 결정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조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최하위 가격이죠. 최하위 가격하고 최상위 가격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베스트를 떠올리면서 요거 한번 떠올려주고, 또 비스트를 떠올리면서 요거 한번 떠올려주고, 그러면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정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았나요? 많이 드렸죠. 사실 많이 드리지는 않고 한 2번인가 3번 한 것 같습니다. 코레, 정확히 발음하는 건 꼬레입니다. 꼬레. 그러니까 이제 케이아스죠. 케이아스고, 케이아스 앤 오더입니다. 오더니까 이제 질서죠. 질서가 레볼루셔나이즈. 타이핑이 지금 손가락이 좀 아파가지고 잘 안됩니다. 미안해요. 뭔가를 줘야겠네. 미안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endeavors,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KS 오더라는 게 그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하고 마케팅 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인생 전체에서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케팅이라는 걸 모르고 비즈니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등급에 머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또 이런 걸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 때문에 어떠요? 미미한 지식을 알게 되고 있죠. 바로 미미한 지식을 취득하는 이 과정이 오더의 과정이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무작위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무작위적인 영역을 뭐로 정복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오더를 가지고 정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지식이지만 이 미세한 지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 지식 가지고 그 나머지 혼돈의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 이걸 이제 통계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볼루셔나이즈는 이제 인위적으로 노력한다는 거고, 인데버라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시간과 돈, 에너지를 믹스한 게 인데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말을 바꿔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데버 특유의 뉘앙스가 안 나오죠. 인데버 특유는 뭐 엄청나게 좀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진짜 고군분투한 느낌도 들잖아요. 에너지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인데버 자체를 에너지로 봐주면 됩니다. 단어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관점에서 코어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KS하고 오더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적정하게 여기 이성 주기하고 감성 주기 있나를 봐야 됩니다. 가격 볼 때. 이거를 그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됐나 안 됐나를 체킹하라고 제가 얘기해 놓은 과정이 바로 이 클러스터 과정입니다. 클러스터가 이제 체킹 과정이죠.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코어, 바로 저 코어를 한번 세팅을 한 상태에서 코어가 긴급한 체계적인 테스팅을 갖다가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요 상태를 설정해 놓고 요 혼질의 비율을 따져 보면서, 파손이라는 건 결국 여기 혼질이 파손됐냐 안 됐냐를 실험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한번 결정해 가지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실험하는 과정을 쭉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마케팅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체계화 시켜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순서에 맞춰서 체킹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도 검토를 많이 하죠. 어떤 게 불필요한가 제거, 어떤 걸 추가해야 되나 추가, 그리고 어떤 걸 감성과 감정을 추가해서 최고가를 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요 감정과 감성을 계산하는 과정이 이성이지만 그 이성에서 감성으로 가는 거는 묘한 심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묘한 심리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구매 능력 때문에 판매 능력을 제가 갖추게 된 겁니다. 이거 얘기를 제가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애 얘기도 해주고 묘한 상황도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립니다. 그런 심리가 있어야지만이 팔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국제고 교육을 하는데 100만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80만원 정도 받겠죠. 받는데 그분만 100만원 받아요. 그분이 100만원을 팔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런 수업을 계속 구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도를 팔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끼케야 뭐 60만원 받고 좀 올라가면 70만원 그러면서도 벌벌 떱니다. 이 정도 하면은 상대편이 구매를 할까 안 할까. 근데 그 벌벌 떠는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상담할 때 드러나고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당당하게 설명을 본인이 못 하는 거고, 이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잘 파는 사람은 명품을 많이 구입해 본 사람이 잘 팝니다. 그러니까 뭐 500만원 600만원이 기본이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사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잘 팔아요. 근데 안 사본 사람들은 비싸, 저걸 누가 신어, 이런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못 판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비싼 거를 팔려면은 비싼 걸 팔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구매 결정력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 딴에는 본인의 교육비는 3, 40년 받으면서 꼭 구고 튜티가 되기 위해서 뭐 90만원에서 99만원 낸 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투자 많이 안 한 거예요. 응? 전혀 투자 많이 안 한 거고, 원장님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저는 엄청날지도 이런 노하우와 지혜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성적인 영역은 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뭐겠어요? 이런 스텝들을 갖다가 나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어 공부까지 시켜가면서 알아야지 기억하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피한 게 이제 심리 전략을 좀 아셔야겠죠. 심리 전략은 가격을 필 때 어떤 전략을 필 것인가라는 그 미묘한 심리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심리할 때는 일단 가장 좋은 심리 중에 하나가 경쟁 심리라는 걸 좀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 경쟁 심리가 이 상품과 상품 사이에 미묘하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경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야 되고, 이 자극이 결국은 뭐로 가야 되냐면은 그 구매 욕구로 흘러가야 합니다. 구매 욕구로 흘러가게끔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극을 준다는 거는 단지 이제 그 가격만 가지고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본인한테 느낌이 팍팍 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 구매욕이 생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나이스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나이스하게. 여기서 원장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나이스 해가지고는 절대로 교육생을 갖다가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원장님들한테 얘기할 때 말 되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심하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 뭐냐면은 엿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본인을 갖다가 되게 나이스한 상태로 놓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 죽이는 강도도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고착화된 나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60대 70대에서 공부 좀 한 티 내시는 분들은 역겹습니다. 대화하기가. 왜 역겹냐면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정도 수준이 역겹다고 갑니다. 껄핏하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죠. 진짜 역겨워요. 저는 원장님들이 느끼는 그런 역겨움이 아니라 진짜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의 역겨움을 느끼면서 참으면서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보자고. 감사합니다. 1번, 그대가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저한테 뭐 줬나요? 안 줬죠. 그럼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로 때운 거죠. 그럼 말로 때우면서 그대가 원한 건 뭐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감사한데 그냥 말로만 때우는 거냐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해놓고 말로만 때우는 거잖아. 그 1번. 그죠? 그 말로 때우는 감사하다를 제가 왜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감사함을 갖다가 혐오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말로 때우면서 자기만 기분이 좋은 것 같잖아. 감사한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 그죠?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그런 말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감사하단 말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1번하고 2번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리고 진짜 3번. 진짜 감사하면 뭔가를 주세요. 그대의 시간을 나한테 주던가, 그대의 돈을 주던가, 그대의 다른 뭔가를 주세요. 그대의 시간을 주는 건 뭐예요? 저를 극찬하는 글을 남겨준다든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를 극찬하면서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았고 이런 감사평을 써준다든가, 그건 감사한 거 맞아요. 저를 위해 시간을 썼거든. 응?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썼거든. 그건 감사한 거 맞아요. 그거는 시간을 쓴 거 아니야. 나한테 시간을 준 거지. 그거는. 또 가볍지만 뭐라도 가벼운 걸 던져준다. 그건 감사한 거 맞아요. 어? 왜냐? 뭐라도 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말로 문자 메시지로 뭐 감사합니다. 에이, 장난칩니까? 그거는 본인을 위해 쓰는 거잖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읽어야 되는 나는 4시간을 쓰는데 겨우 그거 읽으려고 4시간을 써야 되냐고. 이게 제 사고방식입니다. 그 미안합니다도 하고 죄송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습관처럼 얘기해. 응?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면 뭘 줘야지. 안 주잖아. 응? 역겹다니까. 진짜 전 역겨워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그런 언행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냐면 빈곤층이 많아요. 빈곤층이 많고 진짜 젠틀한 신사분은 감사하다고 할 때 그냥 안 가요. 뭐라도 하나 주고 가요. 그게 기본이지 그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응? 뭘 죄송하대. 죄송하다고 했으면은 진짜 잘못했냐고. 그 말을 나한테 했으면은 진짜 잘못했냐고. 그럼 나한테 뭘 주라고. 시간을 주던가 돈을 주던가. 이해됐죠? 근데 죄송하다는 말로만 때우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하면 내가 그대를 겸손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왜 그런 쓸데없는 말로 에너지를 낭비해? 응? 그런 에너지, 그 쓸데없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심리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 은큼해 보이고 솔직하지가 않아요. 솔직함이 안 느껴진다니까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응? 아무 말 안 하고 냉담한 사람이 나는 더 나아. 그게 본심 아닌가? 귀찮잖아 쓰는 거. 그러니까 안 쓰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더 낫다니까. 솔직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봐. 본인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응? 이해됐죠? 그럼 이 심리 전략이라는 것도 그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그거는 그대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대가 하는 짓이니까. 근데 이런 심리 전략을 그대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저와 같은 견지에서 그런 심리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심리 자극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매욕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거 CCC를 통해서 해야 된다니까. 언제? 수업 시간에 애들을 통해서 이런 심리하고 경쟁하고 자극과 구매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누구한테까지 퍼지게? 학부모한테까지 전달되게. 학부모도 결국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대하고 똑같은 건데 그대가 이걸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걸 벗어나야지만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해. 이게 미치는 거야. 응? 머리가 완전 용접이 돼 있는데 그거에 미친다니까. 그래서 개조가 안 돼, 개조가. 응? 개조를 하려면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내려놔. 응?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런 제안도 제가 해보거든. 차라리 돈을 써라. 그러면은 개조가 된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쓰면 달라지거든, 마음가짐이. 지금 이거 듣는 거 생각해봐. 이거 듣는데 지금 다 공짜로 듣잖아. 응? 이걸 갖다가 1,000만 원 내고 듣고 있다 생각해봐. 어때, 뇌가? 금방 달라지지. 바로 그거야. 그대가 나한테 컨설팅 전화를 받는데 1,000만 원 내고 그 전화를 받는다 생각해보라고. 그럼 누가 지나가는 지인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 응? 1,000만 원 컨설팅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응?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로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데 결제한 게 90 몇만 원이니까 그 수준에서 판단을 내린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근데 레버리지도 안 하잖아.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대가 저를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그대의 믿음은 90만 원짜리예요. 왜냐면 레버리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저는 객관화된 수치화된 것만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는 제가 제공하는 거 이상을 했어. 다 줬지. 시간도 제가 다 기록해 놓거든. 응? 왜 기록해 놓냐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나와요. 응? 시간 투자 안 했다는 둥, 뭐 안 했다는 둥 나오거든. 이상한 사람들 나오거든. 제가 한두 번 겪어봤겠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한 다음에 러닝타임 같은 거 꼭 기억해 놔요. 통신사까지 다 따놔요, 일부러. 어? 입증해 주려고. 그 입증을 갖다가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초과했어요. 초과. 응? 엄청나게 많이 초과했어요. 제가 받고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그럼 그 정도까지 제가 애착을 갖고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더 큰 꿈이 있다. 그래서 하는 거야. 응? 결국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저를 위해서 원장님들을 자극하는 거고, 원장님들의 구매 효과, 원장님들의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레버리지를 갖다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키워준다니까. 그리고 저 컨설팅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 제가 세세한 거 짚어주면서 했을 때 어땠어요? 순식간에 머리 회전이 되지 않았어요? 아, 이런 관점이 있구나. 처음 느껴보는 거잖아.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일부러 제가 질문식으로 컨설팅 해드리는데, 응? 본인이 깨우치라고. 직접 정보 주는 것보다 질문 때려가지고 거기서 깨우치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뭐 배운 내용 별거 없다 하신다면은 그대가 머리가 돌대가리요. 응? 저는 뭔가를 하고 마케팅 성공하고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공부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저만의 체계로 계속 만들어놔서 저만의 마케팅이 다 있어요. 그 저만의 마케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저만의 마케팅을 다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마케팅하고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경쟁하고 자극한다는데 여기는 막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고 전략이 다 있어요, 제가. 어?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본능적으로 원장님들 학원 사정을 들으면 듣자마자 어떻게 하라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래서 저하고 이런 얘기 해보신 분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게.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이걸로 마칠까요? 끝에 가서 하나 제안을 해볼까? 뭐 제안을 해보자 한번. 과연 오늘 몇 명이 연락 올까? 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입금하세요. 입금하시고 몇 명이 오늘 한번 궁금하다. 입금하시면은 원장님이 100만 원 더 벌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원장님이 저한테 오늘 1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원장님 학원에서 수익이 100만 원이 더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100만 원 대 100만 원 교환으로 생각되죠. 그 100만 원이 이번 달만 나옵니까? 다음 달도 나오고 그 다음 달도 나오고 1년 단위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1000만 원이에요, 원장님. 과연 이거 도전하신 분 있을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거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저한테 100만 원 입금하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원장님 커리큘럼 듣고 학원 사정 듣고 50분 컨설팅 해가지고 100만 원 수익이 더 늘어나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은 100% 제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해볼 만한 게임 아닌가?
이런 것에도 결정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해요. 결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과연 할까? 오케이. 여기까지 마칩니다.